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따뜻한 조명이 있는 밝고 우아한 호텔 연회장에 정장 차림의 전문 비서 5명이 낡은 회색 재킷과 오래된 검정 바지를 입은 40대 초반 남성이 중앙에 자신감이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었고, 비싼 정장을 입은 충격받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일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그랜드 호텔 3층 크리스탈 연회장. 오늘 저녁 7시 이곳에는 명문사립 성원고등학교 2009년도 졸업생들의 15주년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동창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근황을 자랑했습니다. 태호 42세는 중견 건설사 대리로 근무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수연 41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었습니다. 재혁 43세는 대기업 금성물산의 부장으로 이번 동창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성공하신 모습 보니 우리 성원고 출신답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초라한 회색 재킷에 낡은 검정 슬랙스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신발은 닳아서 뒤축이해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재혁이 그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거 민준이 아니야? 수연도 고개를 돌려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헐, 진짜네. 강민준. 얘 어떻게 여기 왔어? 태호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대장 보냈나? 난 모르는데?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명단에 없었는데. 걔가 어떻게 알고 온 거지? 강민준 40세. 그는 성원고 재학 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민준은 입학 첫날부터 재혁과 그 무리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심부름, 폭언, 따돌림. 3년 내내 그는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도 동창회 모임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준이 15년 만에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민준은 연회장 한가운데를 지나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자리에 앉아있던 동창들이 슬그머니 가방을 올려놓으며 막았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지만 젊은 여성 동창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미안. 친구 올 자리야.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연회장 구석, 기둥 옆 외진 자리에 혼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혁이 무리를 이끌고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야, 강민준.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초대 안 했는데?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동창회 공지 받습니다. 성원고 동문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눈치는 좀 봐야지. 우리끼리 모이는 건데. 태호가 민준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하고 사니? 차림새 보니까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이랍니다. 재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단? 무슨 재단? 설마 청소용역 재단? 하하. 주변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재혁이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재단이든 뭐든 열심히 살아. 우리처럼 성공은 못해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회장 입구를 바라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뷔페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로 동창들이 몰려갔습니다. 민준도 일어나 음식을 담으려 했지만 재혁 무리가 슬쩍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재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 요즘도 혼자 밥 먹니? 고등학교 때처럼?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무시하고 접시를 들었지만 수연이 그의 앞에 끼어들며 먼저 음식을 담았습니다. 미안. 내가 급해서. 태호도 따라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좀. 결국 민준은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었고 남은 음식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는 샐러드와 빵 몇 조각만 담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근황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혁이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받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황 얘기 좀 해볼까요? 수연이 너부터 해봐. 수연이 자신만만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정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작년에 대형 사건 맡아서 승소했습니다. 연봉은 뭐 억 단위고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태호였습니다. 저는 청우건설 대리인데 곧 과장 승진 예정입니다. 아파트도 강남에 하나 장만했고요. 또 박수. 한 명씩 돌아가며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민준에게 왔습니다. 재혁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강민준. 내 차례야. 재단이란다며?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H교육재단에서 일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H교육재단? 그게 뭔데? 처음 들어보는데?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재단입니다. 수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비영리? 그럼 돈도 별로 못 받겠네. 불쌍하게.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우리 때 왕따 당하던 애치고는 잘 사는 거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계속 민준을 놀렸습니다. 야, 민준아.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1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하하.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술을 따르며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민준아. 우리가 옛날 생각해서 술 한 잔 따라줄게. 받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술 안 합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동창이 따라주는데 안 받아? 너 아직도 버릇이 없네. 수연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눈치 없더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재혁이 비웃었습니다. 이유? 뭔데? 설마 우리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하하.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정각.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은 문자를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혁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안 끝났는데? 민준이 조용히 팔을 뿌리쳤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재혁이 손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즉, 맨날 도망 다니던 버릇은 그대로네. 민준이 연회장을 나가자 재혁 무리가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야, 저 새끼 진짜 기분 나쁜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옛날에는 그래도 말 잘 들었는데 요즘은 건방져졌어. 재혁이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혼쭐을 내야겠어. 옛날 생각 안 나나 봐. 10분 후 민준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차분하고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재혁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야, 강민준. 이리 와봐. 민준이 다가가자 재혁이 갑자기 민준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 민준이가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아니? 이 새끼가 1학년 때 화장실에서 맞고 울었잖아. 기억나지? 수연이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쟤 진짜 개웃겼어. 코 흘리면서 빌었잖아.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2학년 때는 심부름 시켰지. 빵 사오라고. 근데 거스름 돈 안 가져왔다고 또 혼났어. 하하. 연회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고등학교 시절 치욕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3학년 때는 뭐였지? 아, 맞다.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 있었잖아. 그 애한테 대신 편지 전달해줬다며? 근데 내가 그거 다 찢어버렸지. 크크크.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너 지금까지 우리 원망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뭐 어쩔 건데? 지금 와서 복수라도 할 거야? 하하.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아닙니다. 다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뭘? 내가 우리한테 뭘 보여줘? 재단 직원증이라도? 크크크. 그때였습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너 우리한테 돈 빌리러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순간 분위기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재혁이 민준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15년 만에 나타난 게 돈 때문 아니면 뭐 때문이겠어? 얼마 필요한데? 100만 원? 200만 원?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아,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연회장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출입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재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강민준, 너 진짜 버릇없게 굴지 마. 너 아직도 우리한테 밉보이고 싶어?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혁이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수영과 태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동창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계속 민준을 몰아붙였습니다. 너 오늘 우리 기분 진짜 잡쳤어. 초대도 안 했는데 와서 분위기도 못 맞추고 우리 무시하고 너 아직도 내가 뭔 줄 알아?
민준이 처음으로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15년 전의 소심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재혁이 코웃음 쳤습니다. 뭐, 내가 누군데? 재단 직원? 하하, 웃기지 마. 너는 그냥 루저야. 15년 전에도 지금도.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성원고 출신 중에 제일 실패한 케이스지. 인정해. 수연이 연회장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들어봐. 여기 강민준이라고 고등학교 때 왕따 당했던 애 있잖아. 근데 지금도 완전 루저래. 재단에서 잡이라면서 근근히 산대. 불쌍하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떤 동창은 민준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어떤 동창은 아예 외면했습니다. 재혁이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야, 너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고마운 자리인 줄 알아? 우리가 너 같은 애도 초대해 준 거야. 근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재혁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뭐야, 때릴 거야? 때려봐. 옛날처럼 또 혼나고 싶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출입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출입문을 통해 정장을 차려입은 5명의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급 수트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장 앞에 선 50대 중반의 남성은 H그랜드 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민준을 발견하고는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이사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혁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연과 태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총지배인 뒤로 서 있던 4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혁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과 태호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총지배인이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교육재단 이사장 강민준입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H교육재단은 지난 10년간 전국 50여 개 학교와 30여 개 교육기관을 인수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성원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또한 H교육재단은 이 H그랜드 호텔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용하신 이 연회장도 저희 재단 소유입니다. 재혁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의 비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비서 정아 씨였습니다. 정아가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동창회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박재혁 씨는 현재 금성물산 해외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금성물산은 저희 재단의 자회사입니다. 재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아가 계속 읽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님은 정한 로펌 소속이시고 정한 로펌은 저희 재단의 법률 자문사입니다. 이태호 대리님은 청우건설에 계시는데 청우건설은 현재 저희 재단 산하학교 신축 공사를 수주받으셨습니다. 수연과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준이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화장실에서 맞았습니다.
심부름을 강요당했습니다. 제 꿈을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숨죽였습니다. 졸업 후 15년간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교육 NGO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단을 만들어 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 제 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시당한 사람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역이 황급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수연도 따라 나섰습니다. 맞아요,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호는 아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무릎 꿇는 모습을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정아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혁 부장님의 최근 3년간 영업 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17건의 계약서에서 금액 부풀리기와 리베이터 수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총액 13억 원 규모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님의 경우 재단 장학금을 받으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조건에는 졸업 후 5년간 재단 관련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이태호 대리님의 청우건설은 현재 저희 재단 산하세광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 결과 자재 품질 기준 미달과 공사기간 지연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8억 원입니다. 태호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아가 태블릿을 내리고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징계, 해고, 고소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혁, 수연, 태호 세 사람뿐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모두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15년 전 일도 지금 일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장학금 조건 꼭 이행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법률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제발이요. 태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공사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재도 다시 교체하고 기간도 맞추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주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동창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재혁, 수연, 태호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여러분은 저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처럼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재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용서와 책임은 다릅니다. 박재혁 부장님, 당신의 리베이트 건은 회사 내부 조사로 넘기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재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님, 장학금 계약 조건을 이행하십시오. 앞으로 5년간 재단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호 대리님, 공사는 계약서대로 진행하십시오. 자재 재검수와 기한 준수 필수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준이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능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실력으로 말입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창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짓밟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회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동창회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모두 편히 식사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비서들과 함께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재혁, 수연, 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동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또 다른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저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재혁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15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보였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으니까.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민준이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일도 제대로 하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밤 11시, 재혁은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아니 이사장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15년 전 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재혁 씨, 과거는 잊으십시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재혁은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원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 어제 민준이한테 정말 미안했어. 나 반성 많이 했어. 태호 나도. 앞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어. 다른 동창 민준이 정말 대단해. 우리가 배워야 해. 또 다른 동창 맞아. 겸손하게 살자. 재혁은 단톡방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재혁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잘 살아봅시다. 민준이 이사장님께 부끄럽지 않게. 한편 민준은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아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박재혁 부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사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진 사퇴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뭔가요?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후 리베이트 금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각서도 함께 제출하셨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제 계획 잘 관리해 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성원고를 졸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던 그날, 그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15년 전 자신이 쓴 일기를 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복수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는 일기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하루가.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